새로운 젊음이 넘실대는 연변대학. 열띤 수업이 한창인데요. 교단이 있어 행복하고 연극이 있어 더더욱 행복한 오늘의 주인공 한영희 교수. 교원 사업도 너무 사랑하고 연극 사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극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연극 교육을 위해서는 교탁에서 강의하다가 쓰러져도 유감이 없습니다. 연극을 사랑하여 그것이 엔돌핀이 되고 삶의 에너지를 안겨준다는 한영희 교수. 그의 열정과 노력, 도전과 성취로 일궈낸 충실한 교육 인생을 만나봅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영희 교수의 수업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던가요? 한 교수는 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다는데요. 예술의 쉼없는 발전과 더불어 교수 방법도 혁신해야 한다는 한영희 교수. 그의 수업 방식은 해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건 무슨 연습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제때 돌아 모아가지고 우리 개학해서 이게 첫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 학교에 배웠던 호흡이라든가 발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발음, 호흡, 종합적인 이 언어 표달에서의 이거 종합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 지금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발음을 하나하나 교정해주고 상황에 맞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이끌기 위해 세심히 가르치는 한영희 교수인데요. 예수제에서 화극이가 아마 발성에 대한 요구가 제일 높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극을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게 한 사람이 무대에 일단 서게 되면은 끊지 않고 우리 1시간 40분을 쭉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리 빛깔도 중요하고 톤도 중요하고 이 넓이도 중요한데 이런 기초 훈련이 없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 소리를 장악하고 좌우지러 이 지배하는데 일정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과당의 기초 훈련에 속합니다. 선생님은 속성으로 피는 꽃을 재배하는 원예사가 아닙니다. 좀 더디더라도 나무를 키우는 넓은 안목으로 제자들의 꿈과 창의력 그리고 사고 능력을 아울러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한영희 교수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에 뿌듯하기만 하다는데요. 他的教学是非常有特色的，让我们学生感觉到是在快乐当中学习，觉得学习是一件非常愉快的事情。严谨的学术态度，还有就是这种根据每个人的教学方法，每个人的特点来转换自己的教学方法。然后还有就是像妈妈一样，像母亲一样温暖地关心着我们，包容我们这种师生关系。这样的就是工作上的、学业上的这种态度，更多的转化为了对生活的一种能量。每天看到他非常严谨的学术态度，然后对待学生的教学方式也非常有耐心的引导，让我觉得老师这个职业更加的神圣了几分。同时呢，他经常教育我们说，从艺要先做人。然后为师要先有德，无论未来我是作为演员，还是说作为一名老师，这个价值观会一直影响着我，给予我很大的信心和非常坚定的信念。 한영희 교수는 30년 가까이 예술학원 연극학부에 몸담고 학부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몰부었습니다. 매번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지혜롭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 연극학부의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디어 산업이 신속히 골기하면서 방송 사회자에 대한 수요가 늘자 한 교수는 시기에 맞춰 방송사회 관련 과목들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2011년부터는 한족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연극학부는 지금 연변대학에서 소생 자원이 가장 많은 학부로 되었습니다. 2011년에 지금 이 선생님이 이걸 딱 확립을 하고 우리가 무조건 이 길밖에 없다 이걸 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학과가 지금 존재를 안 할 수도 있죠. 4명, 5명 놓고 이 학부가 이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저희가 다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그냥 학과 건설에는 거의 우리 한영 교수님이 한 분이 이걸 3년 내지 5년 시간을 들여서 따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부 지금 건설한 학과 아니고 학부 전업 건설에 있어서도 진짜 한 20년간은 진짜 한영희 교수님이 이게 일궈낸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영희 교수는 또 교원 자원과 학부의 우세를 발휘하여 예술 실천에서 끊임없이 돌파구를 모색했는데요. 지금까지 근 10년간 길림성 대학생 연극 축제와 길림성 연극 소품 콩쿨 등 큰 무대를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학부, 교원, 학생들도 많은 영예를 따내게 되었습니다. 韩英基教授是延边大学艺术学院表演专业和戏剧学科的带头人，他以高度的责任心和使命感呢，为学科专业发展奉献30余年。在教学方面，他为人师表，爱护学生，始终关注学生的成长，是教书育人的典范。在学科专业建设上，作为带头人，坚持学科队伍建设与人才培养相结合，科学研究与艺术实践相结合。我认为，韩英基教授为提升学院戏剧表演学科专业的层次做出了突出的贡献，是教书育人的楷模。 사남매 중 막둥이로 태어난 한영희 씨는 어렸을 때부터 춤과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소학교와 중학교 시절에 그는 줄곧 문예위원을 맡으면서 학교의 과외 선전대에 참가해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면서 자신의 끼를 자랑했습니다. 고중에 입학한 후 숨가쁜 학업 임무 때문에 예술과 차츰 멀어지나 싶었는데 고중 3학년 때 마침 연변에서 중앙연극학원에 조선조반을 위탁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렷한 오관에 예쁜 외모를 갖춘 한영희 씨가 행운스럽게도 기회를 얻었고 세 차례의 면접을 거쳐 어렵게 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미 장춘사범대학에 합격하였기에 부모님의 반대가 무척 심했다는데요. 예술보다 여자는 교원직이 제일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설득과 한영희 씨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부모님들도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영희 씨는 연극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1988년에 중앙연극학원을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온 한영희 씨는 연변 화극단에서 3년간 일하다가 1992년 연변대학 예술학원으로 전근하여 지금까지 교원 사업을 이어왔는데요. 한영희 교수의 사무실, 반가운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연극학과를 졸업하고 주당위 로 간부국에 취직한 사회초년생 왕지옥 씨인데요. 그는 연극학과가 개설되면서 한영희 교수가 지도한 첫진 연극학과 석사 연구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스승과 제자는 나눌 이야기도 많습니다. 한영희 교수는 자신의 인성을 길러주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준 은사라고 말하는 왕지옥 씨인데요. 韩老师给予我最大的一个影响，就是在做人方面。因为我以前呢本身是一个比较消极没有正能量的一个人，但是通过
韩老师对我的教育教导，我逐渐的变成了一个有积极正能量的人。每次跟韩老师上完课都是特别热血澎湃的，燃起了心里这个追逐梦想的一个火花吧。 강단에서는 엄한 스승으로, 강단 아래서는 한없이 따뜻한 멘토로 꿈의 씨앗을 보듬어주고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한영희 교수. 푸근한 인심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사무실 한켠에는 학생들이 정성 가득 담아 은사에게 전한 감사패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한영희 교수한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라고 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온 세계를 다 내가 얻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게 되면은 교원직은 천직이가 학생 양성이 아닙니까? 정말 선생 직업은 보람찬 직업이다.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합니다. 스승으로서 제자의 무난 인사만큼 값진 선물이 또 있을까요? 한영희 교수는 제자들이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고 오곡백과 무르익은 가을. 한영희 교수의 집에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금쪽 같은 손주 사진을 보면서 만면에 웃음을 띤 한영희 씨네 부부인데요. 둘은 서로 첫눈에 반해 반년 만에 결혼을 하고 여태껏 서로 의지하면서 30여 년을 걸어왔습니다. 슬하에는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어느새 장가들어 손주까지 안겨주었습니다. 두부모 같은 그런 성격, 반듯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각이 날 땐 딱 각이 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느끼면은 원칙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원칙에 위배되면 뭐 작은 일이라도 전혀 안 되고,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어떤 때는 집사람이 그 원칙 문제를 가지고 화낼 때는 좀 무서워요. 그런데 원칙이 아닌 문제는 거의 다 양보하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제 감내라고 참는 그러한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공은 연극이지만 한영희 씨는 조선문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요. 소학교부터 한족 학교를 다녔기에 조선문학을 배우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연변대학 교수인 남편이 도와줄 법도 한데요. 한영희 씨 못지않게 원칙이 강해 공과 사를 철두철미하게 구분하는 남편은 그가 공부하는 과정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문은 배움을 통해 스스로 익혀가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사랑 표현에는 서툴지만 배움의 길에서 늘 묵묵히 지지하는 든든한 응원군 남편이 가장 고마웠다는 한영희 씨인데요. 거의 날마다 밤을 패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움이 깊어갈수록 목마름은 더해갔습니다. 끈질긴 노력을 발판으로 한영희 씨의 실력은 크게 제고되었는데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급 중점 항목을 독립적으로 완성하고 저작도 펴내 많은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제 본인도 느꼈지만은 학생아들이 평가, 학생아들이 성장 그 결과,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공부를 잘했구나, 정말 이거는 잘한 선택이다, 이거 느꼈고, 정말 진실하게 책을 다 뚫은 다음에는 우리 예술 실천에 얼마 큰 도움을 주는가, 그게 언어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에서 다 표현한다. 예술 실천에서 인물 분석부터 극본 분석까지, 그 다음에는 그 시대 배경 연구, 그 모든 종합예술에 대한 그때 시대 환경, 사람들이 리념, 그 다음에는 심지어 인생관, 철학관, 이것이 다 우리 창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연변 연극가 협회 몇몇 주석단 성원들이 협회 일정을 토론하고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한영희 교수는 현재 길림성 연극가협회 부주석, 연변주 문학예술계련합회 부주석, 연변연극가협회 주석, 국가예술기금 프로젝트 심사 전문가 등 사회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교수직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사회 직무도 어느 하나 홀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연변연극가협회에 제일 많은 심혈을 몰붓는다고 합니다. 한영희 교수는 협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주석단 회의를 소집했다는데요. 같이 의논하다 보면 더 좋은 대책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주석은 그 8차 우리 연가협회 대표대에서 우리 추천된 주석으로서 주석단에서 주석단을 모아가지고 우리 연극에 오늘까지 걸어오는 길에 정말 보이지 않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회에 연극이라는 존재의 소리가 있었고 그의 발자취가 이어왔고 한영희 교수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연변의 연극을 살리기 위해 군중들 속에 깊이 들어가 창작 수집 활동을 전개하고村민들의 문화생활을 료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올라오셔서 저는 30년, 3, 4년 되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만한 데로부터 이제 발전한 구구절절로 이전에는 뭐 협회 활동이라 하면 위문 공연회 또 우리 극단에서 공연회 이러면 기본 끝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후대 양성도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연극의 애호가들은 또 우리 희가협회에 다 인진하고 그리고 주로 우리 김하송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정말 전업에서 정말 몸을 버리고 정말 선두적을 나서 하는 분들이 이거 함께 영미 주석이 둘이 뭉쳐서 함께 이끌고 있으니까 발전이 많습니다. 한영희 교수가 연극가협회 주석직을 맡은 2016년. 당시 조선족 연극은 저조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장막극도 없었고 심지어 3년간 소품 창작도 낙관적이 못 되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족 연극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굳게 결심한 한영희 교수는 황무지를 개관하는 초심으로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도무지 어디서부터 이거 쳐셔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2017년도에 또 우선 먼저 저는 조사 연구를 잘 다닙니다. 상황을 알아야 일을 하죠. 그래서 1년 동안을 우리 연변조선조 자치주 8개 현시를 모두 조사 다녔습니다. 조사한 결과 정말 낙관적이 아니었습니다. 훈순시하고 화령시에서 연극 활동을 좀 진행되고 다른 현시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연기실을 내놓고 전업단체에서 5년 동안을 장막극도 못하는 상황을 국면으로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생각하다서 제가 책령한 것이 우선 작품부터 이거 해결해야만이 작품이 있어야 연출도 있고 배우도 있고 관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연극이 살아날 수 있겠다. 이래서 제가 웅모부터 하자. 한영희 교수는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과 예술세계 잡지에 소품 창작 공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을 각 현시 극장에서 공연으로 펼쳤고 또 시골 위문 공연도 다녔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극은 남녀로서 다 필요한 이런 예술이 장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하다 제가 그러면 사회를 대상해가지고 연극에 애호 있는 분들을 다 모집해서 연변, 시剧, 변도,培训班이런 양성반을 모집해서 이분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필요할 적에는 이분들이 우리 창작에 참석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메울 수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저는 정말 복도 많습니다. 이 양성반을 모집했는데 정말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극은 우리의 삶을 가장 묘사하게 담아내는 예술입니다. 관객들에게 가장 쉽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죠. 한영희 교수는 연극의 특성을 이용해 계속 사회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연변 연극 연출 양성반을 조직하고 여러 분야의 학자를 초빙하여 희극 기초리론, 각본, 연출, 무형문화재 전승 등 다방면의 주제로 강습을 진행해 연출, 작가, 배우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째 여러 가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다 보니 연극가 협회의 회원 수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협회에 젊은 활력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있게 되는 그 창작 취재팀, 매년마다 있는 그 연출, 배우, 작가의 이런 그 양성 그 반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전업 일꾼들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각 현시의 애호가들까지 했기 때문에 지난해가 매년마다 참여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언가 우리의 그 연극가 협회, 한주석이 이끌어오는 연극가협회가 그 사회의 확장이가 점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연극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의미도 더 활발해지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8차 이 주석 때 대원들이 모두 너무 연극을 사랑합니다. 일을 어느 만이 좀 했다 하게 되면 절대 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인데 정말 감사한 마음을 지금도 그냥 간직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허동활 선생님 얘기를 빈다 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모두 인생이 녹아 연극이 되고 연극이 녹아 인생이 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인들에게 연극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연극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며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분들이 있기에 희망의 씨앗은 열심히 싹을 틔우고 꽃망울을 터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극은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운물처럼 깊습니다. 얼마 봐도 그냥 모자란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연극을 정말 우수작품들을 이래 파게 되면 눈물 날 때도 있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팍팍 웃으면서도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연극이 저한테다 던져주는 메시지가 단지 저를 연구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그냥 키워줍니다. 예, 그냥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게 만들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고 저는 거기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열애하는 일을 할 때면 상상 밖의 정열이 솟구치죠. 한영희 씨는 그 뜨거움으로 연극과 마주하고 인재 양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마다 연극을 사랑하고 연극을 꽃피우고 있는 한영희 씨. 그의 열정 가득한 인생을 응원합니다.